지금부터 2021년 가을 학기 컴퓨터 네트워킹 제10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먼저 제10주차 강의는 네트워크 계층 기능 중에서 아직 공부하지 않은 6.9 브로드캐스트 그리고 멀티캐스트 라우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미 공부한 바와 같이 11주 차에서는 네트워크 구조에서 5번째 계층에 해당하는 응용 계층 프로토콜을 직접 설계해서 여러분들이 실험을 해보는 그러한 과제 형식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10주 차에 여러분들이 이클립스 자바를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바를 다룰 수 있는 그러한 툴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고, 그 툴 사용한 보고서를 제출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제 9주차까지가 끝났습니다. 이번 10주차에서는 설명한 바와 같이 방송과 멀티캐스트 라우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11주차에 자바 웹 서버를 개발해서 구축하는 그러한 과제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11주차 과제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자바 언어를 다룰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과제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자바 언어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면은 좋겠지만은 언어에 대해서 아직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학생도 이 과제를 수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소스 코드를 제공하니까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10주차의 학습 내용은 브로드캐스트와 멀티캐스트 라우팅을 공부하고 이클립스 사용법 연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비 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브로드캐스트와 멀티캐스트 라우팅에 대해서 봅시다. 예, 브로드캐스트와 멀티캐스트 라우팅은 패켓을 소스로부터 원하는 모든 다른 노드에게 이것을 전달해 주는 그런 라우팅입니다. 그러니까 소스가 하나가 되고 받는 측이 여러 개가 되는 경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소스 두플리케이션입니다. 소스에서 일일이 이 목적지를 알아가지고 라우터 2에도 연결되어 있는 호스트들이 있을 거고, 라우터 3에도 연결되어 있는 호스트가 있을 거고, 라우터 4에도 연결되어 있는 호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소스로부터 이 세 개를 어드레스를 다 알고 그쪽으로 일일이 보내주는 경우죠. 이렇게도 보내고, 이쪽 어드레스도 알고 이렇게 보내고, 이쪽 어드레스도 알고 이렇게 보내는 경우입니다. 이게 소스 두플리케이션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인네트워크 두플리케이션, 이 인네트워크 두플리케이션은 라우터에서 여기서 보내주면은 한 번만 보내줍니다. 여기 라우터 2로. 그러면 라우터 2는
라우터 3에 이렇게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내주고 예, 이렇게 네트워크에서 이 두플리케이션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는 소스 두플리케이션은 소스에서 아예 여러 개를 만들어서 일일이 보내줬죠. 예, 거기에 비해서 네트워크 두플리케이션은 네트워크에서 라우터에서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라우터 쪽으로 복사해서 보내주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소스 두플리케이션의 문제점은 어떻게 소스가 수신자 주소를 모두 다 아느냐는 거죠. 예. 일일이 보내는 측에서 IPTV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누가 지금 방송을 듣기를 원하는지 보내는 측에서 일일이 알 수가 없는 거죠. 방송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TV 방송. TV 방송에서 누가 수신하는지 신경 안 쓰고 그냥 보내는 거죠. 원하는 사람은 수신하는 겁니다. IPTV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내는 측에서 그냥 멀티캐스트로 보냅니다. 인네트워크 두플리케이션으로요. 그러면은 네트워크에서 그것을 복사를 해가지고 원하는 사람이 있는 라우터로 보내줍니다. 계속. 예. 이렇게 하면은 소스에서 받는 사람의 주소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스 두플리케이션은 수신을 원하는 사람의 주소를 일일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은 사용할 수가 없고 해결책으로서 네트워크, 인네트워크 두플리케이션, 네트워크 안에서 복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인네트워크 두플리케이션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예, 첫 번째로 가장 간단한 방법이 플러딩 방법이 있습니다. 홍수가 나서 물이 퍼져나가듯이요.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어떤 노드가 그 브로드캐스트 패킷을 받으면은 무조건 자기 인접으로 다시 복사해서 넘겨줍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간단하기는 간단한데 사이클, 받았던 걸 한번 받았던 걸 또 받아가지고 또 옆으로 보내주고 또 옆에서 받으면은 또 옆으로 보내주고 이렇게 되면은 이 브로드캐스트 스톰이라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홍수가 나서 물이 이제 막 넘치는데 그 물 넘치는 게 또 자기한테 들어가지고 또 바깥으로 또 내보내면은 또 자기한테 들어오고 이런 겁니다. 내보냈는데 또 그게 또 자기한테로 들어오고. 그 플러딩 방식은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컨트롤드 플러딩 방식은 받아가지고 복사를 해서 인접으로 내보냈는데 여기는 조금 이제 인텔리전트하게 한번 내가 받았던 것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노드가 그 브로드캐스트 패킷의 아이디를 기억하고 있다가 한 번 받아서 내가 브로드캐스트 한 놈은 다시 들어오면은 그거는 무시해버리는 거죠. 이해가 되죠? 내가 브로드캐스트를 했는데
그게 다시 내한테 들어오면은 그 아이디를 확인해 보고 내가 이미 브로드캐스트 한 개 또 들어오면은 그걸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컨트롤드 플로딩의 하나의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RPF라고 하는 이 리버스 패스 포워딩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게 IPTV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브로드캐스트 패킷이 들어오면은 그 패킷이 소스로부터 나에게 최단 거리 경로를 통해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최단 거리를 통해서 들어왔으면은 인접 노드로 내가 또 복사를 해가지고 인접 노드로 방송을 하는 거고 넘겨주는 거고, 그게 어떻게 돌아서 소스에서 나에게 온 그 경로가 최단거리가 아니고 어디를 거쳐서 들어왔다. 최단거리가 아니고 거쳐서 들어왔다. 이렇게 판단되면은 그것은 무시해버립니다. 그것이 리버스 패스 포워딩 방법입니다. 그래서 소스가 보낸 것 중에서 내가 받아서 보니까 최단거리 경로를 통해서 소스와 나와의 사이에 최단거리 경로를 통해서 들어왔으면은 내가 받아서 나의 인접으로 이렇게 중계를 해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최단거리를 통하지 않고 들어온 것은 버리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으로 스패닝 추리 방법이 있습니다. 스패닝 추리 방법은 RPF보다는 좀 더 인텔리전트합니다. 아예 네트워크 구조를 어떤 스패닝 추리라는 형태의 이 모양으로 내가 간략화해서 어떤 그 쓸데없이 이렇게 아예 못 가도록 그 스패닝 추리를 만들어서 그 추리를 따라서만 받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루프나 그 다음에 이렇게 뱅글뱅글 돈다거나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없겠죠. 스패닝 추리를 만들어 놓고 그 스패닝 추리 나뭇가지 모양으로 나뭇가지가 그렇죠. 소스가 만약 뿌리라고 하면은 기둥을 타고 가지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가지에서 또 이렇게 가지가 갈라지고 이렇게 하지, 가지에서 이렇게 다시 다른 가지로 이렇게 연결되고 이런 거는 나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 모양과 비슷한 그러한 소스로부터 하나의 추리, 그 추리하고는 반대가 되겠죠. 모양이 뒤집어 놓은 모양이 되겠죠. 그 추리를 따라서 패킷이 오게 아예 스프링 추리를 만들어서 받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좋기는 좋은데 항상 그 스피닝 추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소스로부터 받는 각각 모든 노드에 대해서 이 스피닝 추리를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스피닝 추리를 봅시다. 스피닝 추리 방법은 무엇보다도 먼저 스피닝 추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가 그 소스가 여기에 있고 여기서 보낸다고 합시다. 근데 이제 그 뭐 방송을 여기서 보낸다고 합시다. 여기서 그러면은 받는 측이 호스트가 이 라우트에도 연결이 되어 있고 이 라우트에도 연결이 되어 있고 이 라우트에도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도 연결이 되어 있고 이 라우트에도 호스트들이 이 방송을 수신하기를 원하고 여기도 연결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여기가 나무 뿌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지를 만듭니다. 가지를. 모든 경우가 지나갈 수 있게. 자, 여기서 이렇게 하나의 가지가 만들어지고, 여기서부터 뿌리로부터 이렇게 가지가 하나가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시 또 가지가 이렇게 가지가 하나 나오고 이렇게 가지가 하나 나옵니다. 여기는 이렇게만 가지가 나옵니다. 이것도 다시 이렇게 가지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나무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형태가 됐죠. 그래서 스프링 추리는 이 가지끼리 이렇게 붙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무 모양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노드들은 오직 그 스피닝 추리 이 나무 가지를 따라서만 복사해서 계속 넘겨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스패닝 추리가 하나 만들어지면은 만약에 D가 소스가 되었다. 그런 경우도 여기로부터 스패닝 추리를 따라서 이렇게 보내주고 이렇게 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지가 나고 여기서 이렇게 가지가 나고 여기서 이렇게 가지가 나고 이렇게 가지가 나서 스패닝 추리를 따라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D를 중심으로 한번 보면은요, D가 여기 있으면은 D를 중심으로 이렇게 G로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B로 가고요. 그 다음에 다시 A로 가고요. 그 다음에 C로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두 개로 갈라지는 거죠. 이렇게. F로 가고. 그 다음에 E로 가고. 이런 나무도 있죠. 이렇게 생긴 나무도. 이게 스피닝 줄입니다. 다음으로 리버스 패스 포워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리버스 패스 포워딩은 내가 그것을 중계를 할지 말아야 될지 내가 받은 그 패킷에 대해서 인접으로 복사를 해가지고 넘겨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것은 어떤 난리지를 기준으로 하느냐 하면은 현재 들어온 그 패킷이 소스로부터 나에게 최단거리 경로를 통해서 들었느냐 하는 것을 체크합니다. 그런 후에 결정을 한다는 거죠. 내가 나의 인접으로 중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것을요. 그래서 그 알고리즘이 이 빨간 박스 안에 있는 건데요. 그래서 먼저 체크하는 게 뭐냐면은 데이터그램이 인커밍 포트 여기서 포트는 여러분들이 사계층에서 이야기하는 포트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인터페이스로 보면 됩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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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현재 들어온 그 패킷이 들어온 인터페이스가 그 들어온 패킷을 보낸 지점을 목적지로, 거꾸로 목적지로 했을 때 그 라우팅 테이블, 내가 가지고 있는 라우팅 테이블이 그쪽 방향을 향하느냐는 거죠. 그 패킷을 보낸 소스 방향으로 향하느냐 겁니다. 예, 다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어떤 패킷이 하나 들어오면은 그 들어온 패킷은 나를 기준으로 어떤 인터페이스로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 들어온 패킷의 소스 IP 어드레스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낸 그 소스 IP 주소요. 그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뭐를 가지고? 지금 그 라우터가 갖고 있는 라우팅 테이블을 가지고 거꾸로 이 패킷의 소스 IP 주소를 목적지로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라우팅 테이블에다가 물어봅니다. 물어보면은 그 소스를 가려면은 나의 지금 이쪽 인터페이스 방향으로 보내라. 라우팅 테이블이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라우팅 테이블, 내가 가지고 있는 라우팅 테이블이 알려주는 그 인터페이스가 현재 들어온 그 패킷의 들어온 인터페이스와 맞아떨어지면은 어떻게 판정하느냐 하면은 이 패킷은 소스로부터 나에게 최단 거리를 통해서 들어왔다. 이렇게 판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만족되면은 최단 거리를 통해서 들어왔다라고 하는 조건이 만족되면은 그 데이터그램은 나의 다른 인터페이스, 그 들어온 인터페이스를 제외한 나의 다른 인터페이스 모든 방향으로 플러드, 중계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소스로부터 들어온 그 패킷이 최단 경로를 따라서 들어온 게 아니다 라고 하면은 이 else 여기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그램은 무시하게 됩니다. 아래 박스는 그 알고리즘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incoming 패킷의 소스 IP 주소와 그 다음에 그 패킷을 받은 인터페이스, 여기서 포트 넘버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라우팅 테이블로부터 그 현재 이 소스, 그 소스를 이야기합니다. 이 소스를 한번 라우팅 테이블에다가 물어봅니다. 이 소스가 이제 데스티네이션이 되는 거죠. 여기에 가려고 그러면은 어디를 인터페이스로 내보내야 되느냐라고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넥스트 호흡 방향이 넥스트 호흡 방향을 알려주겠죠. 그 소스로 향하는 넥스트 호흡 방향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넥스트 호흡 방향이 알려주는 넥스트 호흡 방향이 그 패킷이 들어온 인터페이스와 일치하면은 그것은
소스로부터 최단 거리 경로를 통해서 나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 패킷을 다른 모든 인터페이스로 내보내게 됩니다. 복사해서 내보내게 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는 소스로부터 최단 거리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위에 이 else 경우죠. else. 이 경우는 패킷을 버리게 됩니다. 아무 처리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리버스 패스 포워딩의 예를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은 소스가 이것이 소스입니다. 소스가 이제 보내면은 이 라우터는 R1 라우터는 이것을 복사해서 이쪽으로 보내주고 이쪽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R2 라우터의 입장에서는 이게 들어오면은 R1 방향이 이 소스가 보낸 이 R1 방향에서 들어온 게 R2가 갖고 있는 라우팅 테이블을 통해서 이 소스를 한번 룩업 해보면은 최단거리 방향이죠. 그래서 그것은 이쪽도 내보내고 이쪽도 내보내고 이쪽으로도 내보냅니다. R4 입장에서는 어떤지 봅시다. R4 입장도 소스가 보낸 그것을 패킷을 R4가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R4도 이걸 이렇게 받으면은 이렇게도 내보내고 최단거리를 통해서 들었으니까요. 이렇게도 내보냅니다. 근데 R2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R2 입장에서 이걸 받으면은 R4가 보낸 이걸 받으면은 소스를 라우팅 테이블을 룩업하면은 최단 거리가 R1 방향이죠. 그래서 이것은 최단 거리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도 이거는 무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R4 입장에서도 R2가 보낸 놈은 R4 입장에서는 소스를 쳐다봤을 때 이렇게 최단 거리를 통해서 들어온 게 아니죠. 그러면 이것도 역시 받아도 R4 입장에서는 무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 내보낸 것도 R6 방향에서는 무시가 되고요. R6가 이쪽으로 보낸 것도 역시 R3에게 보낸 것도 R3 입장에서는 최단 거리를 통해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무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하나 더 가게 되겠죠. 이렇게 가서 모든 라우터가 이 리버스 패스 포워딩에 관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여기 색깔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라우터는 어떤 이 방송을 듣기를 원하는 가입자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빨간색은
R1에도 가입자가 연결이 되어 있고 R3에도 연결이 되어 있고 R4에도 가입자가 연결이 되어 있고 R7에도 연결이 되어 있고 R4에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놈은 이 라우터는 자기 자신 가입자는 아무것도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경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은 자신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에 연결된 가입자는 이 소스로부터 오는 방송을 청취하기를 원하는 가입자는 없지만은 이 리버스 패스 포워딩에 참여는 해줘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 리버스 패스 포워딩은 소스가 언급되는 거꾸로 된 스패닝 추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꽃표로 이렇게 한 부분은 지나가도 그 영향을 못 미치기 때문에 무시되기 때문에 그걸 빼버리면은 스패닝 추리가 되는 거죠. 아예 스패닝 추리라는 이야기는 아예 이런 꽃표 방향으로도 나가는 그 패킷을 아예 없도록 만들어주는 게 스패닝 추리고, 리버스 패스 포워딩은 꽃표 이 표시한 방향으로도 패킷은 가기는 가죠. 가지만은 이게 받아도 그건 무시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은 스패닝 추리보다는 더 쓸데없는 패킷을 더 내보내야 되죠. 꽃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까지 내보내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트워크로 봤을 때는 쓸데없는 패킷을 만들어서 더 많이 내보내죠. 그런데 스패닝 추리에서는 어떻습니까? 아예 먼저 스패닝 추리를 만들어 놓고 보내니까 쓸데없는 패킷, 꽃표로 여기서 표시되어 있는 이 패킷을 아예 안 보내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스패닝 추리는 스패닝 추리를 만드는 그 자체가 일인 거죠. 그 복잡한 겁니다. 스패닝 추리를 만드는 자체가 일인 거죠. 그래서 그 복잡하니까 스패닝 추리를 만드는 게 복잡하니까 여기서 조금 이렇게 꽃표로 표시되어 있는 그런 패킷이 네트워크에서 더 발생하더라도 리버스 패스 포워딩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이 리버스 패스 포워딩은 스패닝 추리보다는 조금 더 네트워크에 불필요한 패킷을 더 많이 야기시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스패닝 추리는 아예 스패닝 추리를 만들어서 거기를 따라서 보내면은 필요 없는 그 패킷은 아예 만들어서 보내지를 않는 반면에 리버스 패스 포워딩은 조금 더 그런 어떤 그 필요 없는 패킷이 더 많이 만들어서 네트워크를 가로질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리버스 패스 포워딩은 간단하죠. 스패닝 추리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리버스 패스 포워딩도 그 쓸데없는 패킷을 줄일 수 있을까?
아예 쓸데없는 패킷을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리버스 패스 포워딩에서 이야기하는 프루닝 방법입니다. 프룬. 그러면 아까 요 라우트는 자기 자신이 속한 네트워크에는 소스가 이 보낸 방송을 원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죠. 이 경우는 R2 자체에 연결되어 있는 호스트들은 방송을 원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R5도 없고요. 마찬가지로 R7에 연결되어 있는 가입자도 방송을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으면은 리버스 패스 포워딩을 하면은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으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게 이렇게 오게 되고요. 이게 이렇게도 가게 되고 이렇게도 내보내야 되고 여기 오면은 이렇게도 내보내야 되고 이렇게도 내보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기가 판단해서 이 위로 위로 나는 소스로부터 오는 방송을 듣기를 원하는 호스트가 내 영역에는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푸른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죠. R5도 나도 없어. 푸른 요청을 하게 됩니다. 푸른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결과적으로 이 푸른 요청을 받으면은 여기서 R4에서 이렇게 보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밑에서 보내지 말라니까 안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보내고요. 얘도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보내고 이게 끝입니다. 이렇게 푸른이라는 말이 이제 포도나무에서 이렇게 가지치기 하는 겁니다. 가지치기. 쓸데없는 거는 가지를 쳐버려야 되겠죠. 그죠? 나중에 포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제 여름에 봐서 가지 중에서 포도가 안 열려 있는 거는 그거는 영양가가 없으니까 그 가지는 쳐내버려야지만이 여튼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는 가지를 쳐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포도나무는 그런 이야기 안 하겠지만 여튼 여기서는 나에게 열매가 없으면은 방송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나 가지 쳐주시오 라고 위로 자꾸 올립니다. 그게 푸른입니다. 푸른. 나 가지 쳐주시오. 이렇게 올리면은 가지를 쳐줘 버립니다. 위에서.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제 어떤 문제가 해결되느냐 하면은 지역에 있는 그 각각의 라우터들은 일단 뭐가 파악돼야 되느냐 하면은 매 관할에 나에게 소속되어 있는 그 호스트들 중에서 특정한 멀티캐스트 채널을 그게 이제 그룹 멤버라 그러는데요. 특정한 멀티캐스트 채널을 수신하기를 원하는 호스트들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먼저 판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특정한 멀티캐스트 그룹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은 멀티캐스트 어드레스를 가지고 특정 멀티캐스트 그룹을 표현합니다.
그 그룹은 동일한 멀티캐스트 주소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어드레스를 분류하는 데 보면은 클래스 D 어드레스가 있습니다. 클래스 D 어드레스는 32비트 중에서 앞부분이 1110으로 시작합니다. 그 1110으로 시작하는 것은 모두 클래스 D 어드레스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D 어드레스는 28비트로 구성되니까 2의 28개만큼의 멀티캐스트 그룹을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멀티캐스트 주소 중에서 여기서 보면은 이 소스는, 방송을 하는 소스는 클래스 D 어드레스 중에서 하나의 어드레스를 정해서 방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그룹 멤버, 그룹 멤버에 소속된 사람은 얘가 지금 사용하는 멀티캐스트 어드레스, 이 범위에 있는, 이 안에 있는 이 멀티캐스트 어드레스를 수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로컬 라우터 입장에서는 현재 이 멀티캐스트 어드레스를 수신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항상 이 라우터, 그 다음에 이 라우터는 이 멀티캐스트 주소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나에게 소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판단을 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로컬 라우터가 내가 관할하고 있는 그 호스트들 중에서 특정한 멀티캐스트 주소 방송을 수신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그 프로토콜이 IGMP 프로토콜입니다. 인터넷 그룹 매니지먼트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이 IGMP 프로토콜은 호스트와 그 호스트의 관할 라우터 사이에 작동을 하게 되는데 어떤 멀티캐스트 채널을 내가 원하는지 아니면은 그 멀티캐스트 채널을 더 이상 내가 원하지 않는지 이것을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각각의 로컬 라우터 입장에서는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호스트들에게 쿼리를 보냅니다. 쿼리가 이제 IGMP 쿼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특정 멀티캐스트 채널을 원하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그 채널을 원하면은 뭐를 보내느냐 하면은 호스트들은 IGMP 리플라이를 보냅니다. 그 리플라이가 호스트가 로컬 라우터에게 보내는 이 IGMP 패킷입니다. 그래서 이 IGMP 패킷은 우리가 IGMP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IP 그 패킷의 프로토콜 필드 값을 2가 됩니다. 여기 이게 2입니다. 2. 이게 IGMP 패킷이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헤더의 어퍼레이어 프로토콜, 어퍼레이어 값이 2라는 것은 현재 이 패킷은 IGMP 쿼리 또는 리플라이가 실려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주고받으면서 로컬 라우터는 특정한 멀티캐스트를 차례를 수신하기를 원하는 호스트가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파악하게 되는 겁니다. 예. IGMP 프로토콜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IGMP는 쿼리와 리플라이로 이루어집니다. 예. 로컬 라우터가 쿼리를 보내고 리플라이를 호스트가 로컬 라우터에게 리플라이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먼저 로컬 라우터는 쿼리를 보냅니다. 쿼리를 보내는데 어떤 특정한 멀티캐스트 주소, 주소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호스트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걸 알기 위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에는 특정한 멀티캐스트 그룹이 사용하는 크레스티 어드레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쿼리를 받으면은 호스트 입장에서는 그 로컬 라우터에게 쿼리를 보낸 로컬 라우터에게 그 특정한 멀티캐스트 주소를 내가 계속 사용하기를 원하면은 리플라이를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리플라이 메시지에는 그 멀티캐스트 주소를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 그 멀티캐스트 채널을 나는 사용하기를 원하니까 로컬 라우터 당신은 좀 그것을 소스로부터 갖고 와서 내한테 보내달라 이런 뜻이죠. 근데 만약에 호스트가 더 이상 어떤 특정 멀티캐스트 그룹에 속하지 않으면 그 리플라이 메시지는 그 코레스펀딩 어드레스를 적어서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고 알려주게 됩니다. 현재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IPTV 같은 곳에서 사용하는 그 프로토콜이 인터넷 멀티캐스팅 라우팅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DVMRP라고 이야기하는데요. DVMRP는 뭐의 약자냐면은 Distance, Vector, Multicast, Routing 프로토콜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DVMRP는 한마디로 리버스 패스 포워딩이고요. 트리 베이스드 DVMRP입니다. 트리, 스피닝 트리라는 말은 쓰지를 않죠. 왜? 그 이유는 아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스피닝 트리는 아예 쓸데없는 그 패킷은 내버리지 않는 거고, 이 DVMRP에서 사용하는 이 RPF는 무시되기는 하지만은 뭔가 필요 없는 것까지 좀 더 보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RPF 방식은 어떻게 보면은 플러드와 풀은 방식을 합해 놓은 거죠. 그래서 리버스 베이스 포워딩이고 소스 베이스드 추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리버스 베이스 포워딩은 자신의 어떤 라우팅 테이블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이게 최단 거리를 통해서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려면요. 그
라우팅 테이블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라우팅 테이블은 그 DVMRP 라우터끼리 만들어서 갖고 있습니다. DVMRP를 수행하는 라우터들끼리 자기들끼리 동작하는 라우팅 테이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니셜 데이터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은 RPF를 통해서 이 플러드가 이루어집니다. 풀은된 거 없이 소스 베이스드 추리를 따라서 쫙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아까 얘기한 쓸데없는 그 패켓도 가기는 가죠. 이전 슬라이드에 내가 꽃표로 표시해 둔 거 있죠. 그것도 가기는 갑니다. 어쨌든 간에 모든 라우터로 이게 그 멀티캐스트 패킷이 가게 됩니다. 리버스 페이스 포워딩 방법으로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원하지 않는 라우터, IGMP 프로토콜에 따라서 내가 관할하는 호스트들은 아무도 그 멀티캐스트 채널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업스트림 방향으로 그 추리의 그 소스 방향으로 푸른 메시지를 보내게 되는 거죠. 나는 좀 빼달라. 내 밑에 원하는 사람이 없는데 내한테 보낼 필요 없다. 이렇게 빼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데요. 어떤 일정 주기마다 플러드가 일어나고 다 보내주는 거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사람은 나는 좀 추리해서 나는 빼달라. 푸른을 보내고 그러면 그 빠진 상태에서 어느 정도 계속되다가 또 일정 시간 후에는 전체 플러드가 일어나고 또 필요 없는 사람은 나 좀 빼달라 이렇게 그래서 플러드, 푸른 이게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겁니다. 이렇게 동작하는 것이 DVMRP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DVMRP 프로토콜을 우리가 소프트 스테이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프트 스테이트. 소프트 스테이트는 아까 플러드 앤 푸른이 1분에 한 번씩 일어납니다. 1분. 주기적으로. 그래서 그건 뭐냐 하면은 가지치기가 됐다. 푸른이 됐다는 사실을 1분만 기억하고 1분 후에는 다 잊어버립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다시 전체 그 추리를 따라서 패킷을 내려보냅니다. 리버스 패스 포워딩 방식에 따라서. 그 말은 뭐냐면은 멀티캐스트 데이터가 플로우, 리버스 패스 포워딩 추리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는데 언푸른드 가지치기 아까 가지치기 했던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아무도 가지치기를 안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밑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러면은 그 멀티캐스트 어드레스에 해당되는 멀티캐스트 데이터를 원하지 않는 그 다운스트림 라우터는 주기적으로 계속 리플은 나 가지 또 쳐달라, 나 가지 또 쳐달라 이렇게 제어 요청을 계속해야 됩니다. 제어 요청을 안 하면은
이 주기가 1분이니까요. 1분 후에는 내가 이전에 푸른 요청을 했더라도 1분 후에 재요청을 안 하면은 나는 계속 그걸 받게 됩니다. 또한 그 DVMRP 프로토콜은 어떤 기능을 포함하고 있느냐 하면은 리그래프트, 그러니까 주기가 1분인데요. 이렇게 1분 사이로 가지쳤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데, 자, 이게 내가 가지치게 된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푸른을 했다고 합시다. 푸른 냈는데 어떤 IGMP 프로토콜에 의해서 보니까 여기에 그 멀티캐스트 주소에 대한 멀티캐스트 데이터를 받기를 원하는 호스트가 나타났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순간에 뭐를 보내느냐 하면은 리그래프트, 이거는 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리그래프트를 보냅니다. 위로요. 그래서 이게 언제 보내느냐 하면은 IGMP가 내한테 다시 그 멀티캐스트 채널을 수신하기를 원하는 호스트가 하나 붙었다는 거죠. 그때는 설령 푸른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어느 타이밍이든 상관없이 바로 리그래프트를 보내가지고 그 방송을 수신할 수가 있게 해줘야 합니다. 그 라우터가요. 그것은 이제 그 라우터가 IGMP 프로토콜에 따라서 나에게 소속된 가입자 중에 한 명이 그 방송을 듣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아는 순간에 바로 리그래프트를 보내서 그 방송을 받아가지고 호스트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DVMRP가 그 IPTV 상용 라우터에서 구현되어 있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방송 그리고 멀티캐스트 라우팅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번 주는 10주차는 이 동영상 강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바 이클립스를 사용하는 그러한 면에 있어서 학생들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즉 11주차에 웹서버를 구축하는 과제를 수행하는데 익숙해질 수 있도록 예비 과제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과제에서 참고해서 첨부된 내용을 참고해서 과제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